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부분이 아민이가 태어나서 행복했고 무조건 행복하기만 한 것 같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노년 육아를 맡아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저 압니다. 왜냐하면 아민이 제가 8년 동안 만나면서 방학 때라든가 그럴 때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보고 그러면서 노년 육아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를 실감하는데요. 우선은 노년 육아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제일 꼽는 것이 건강이에요. 사실 이제 노년 육아를 맡게 되는 나이가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다 키워서 결혼을 시켜서 독립을 시켰거나 아니면 취업 등등으로 다 약간 독립돼서 자유로울 나이예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나이에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얽매이게 되는 게 노년 육아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먹고 자고 그런다 그래도 시간적으로 매여 있다는 것 자체가 몸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건강에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웠던 방법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다 할머니들마다 어떻게 키워야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나 며느리는 또 나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저렇게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은 제 책 속에도 썼지만 시니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대화를 어떻게 풀 것인가. 또 그러니까 할머니만이 아니라 아이를 맡긴 맞벌이 부부, 며느리와 아들에게도 그런 방법들을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소통. 그 다음이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경제적인 약간의 내가 지금 만약에 53부터 전 일찍 할머니가 됐거든요. 53부터 저보고 글 쓰지 말고 아이만 봐라. 그랬을 때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이든 안 하던 사람이든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럴 때 지금은 그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또 맞벌이를 하면서도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선물 내지는 명절 때 봉투 정도 드리지 그 대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갈등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조한 게 노년 육아를 맡았으면 그 보상은 그게 자식으로부터든 정부로부터든 난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노년 육아를 맡으신 분이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당당하게 아이들을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선 제일 어려움이 건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아이 안 보면서 자기 시간 맘대로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아이에게 매여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아이를 맡긴 그 엄마나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 딸 사위도 정말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노년 육아가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왜 그 많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겠어요? 정말 대단한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책에도 썼고 누군가 만약에 아민이 외할머니가 보지 못하고 작가님에게 부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전 제 일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아민이가 3살까지는 봐줬을 것 같다. 봐주려고 마음먹었다. 그랬어요. 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를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아이는 3살 이전에 모든 것이 형성된다는 것. 특히 자존감이 채워지는 부분은 저는 3살 이전에 충분히 사랑을 받고 먹고 우유나 이유식보다는 전 가족의 사랑을 먹고 자랄 때 그게 완성된다는 걸 제가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이탈된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나에게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이 아직 아이를 안 낳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얘기했어요. 거기도 맞벌이 부부를 하는데 둘째도 너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 키울 사람이 없어서 고민한다 하지 마. 내가 봐줄게. 지금 장담했거든요. 근데 안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전 그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이라면서 읽은 책 중에 지금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머릿속에 아민이가 태어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 그분이 기자였어요. 여성 기자였는데 미국 여성 기자였어요. 신문사 기자였는데 유능했어요. 그때 기자 생활을 할 때는 노년 육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어떻게 내가 애를 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분도.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손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손자를 키우면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에 내가 큰 기여를 했다. 내 아들을 키울 때는 의무감이었지만 내 손자를 키울 때는 정말 나는 온 힘을 기울였고 이 사회에 공헌했다고 장담한다. 그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당신에게 손주를 볼 기회가 왔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 육체는 좀 힘들어도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 큰일을 하고 가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한 권의 책에 그 어떤 요소들을 다 적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할머니가 되기 전에 읽었고 방송에 소개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이었는데 제가 아민이를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진짜 할머니가 사랑으로 키우는 그 아이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물론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지금 사회가 엄마가 전적으로 육아를 맡을 수 없는 사회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할머니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 큰 정말 기회이자 필요한 일이고 이 점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야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명감으로 이 사회에서 내 마지막 남은 인생에 진짜 가장 멋진 일을 하는 거야. 귀중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아마 제가 책을 소개해 줄 때 내 취향과 그다음에 내가 아민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게 아마 제가 전적인 노년 육아는 하지 않지만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민이가 우리 큰아들처럼 소심해요. 그래서 저는 내 아들이 소심했던 게 가장 가슴에 남았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워킹맘이어서 내 아이를 그 순간에 충분히 품어주지 못해서 이 아이가 늘 우등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를 움츠린 모습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아들 장가 갈 때 이제 진심으로 사과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민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벌써 저의 의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민이에게 책을 권해도 당당한 아이, 뭐 어디든 너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 이런 것들을 권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요즘은 할머니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다 보세요. 다 내 친구들도 선생님이었고 교수였고 큐레이터였고 이런 친구들인데 진짜 상황이 아이를 보게 되니까 본 거예요. 그럼 그들마다의 의식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은 우유 주고 밥 주고 시간 놀아주고 이러면 됐는데 지금은 저는 어느 정도 인성, 교육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그 결과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청소년들을 제가 지금 많이 만나고 있고요. 청소년 소설을 쓰다 보니까 어린 청소년들인데 글이나 말 속에 보면 할머니랑 살았던 시절에 대한 글과 할머니에 대한 애정과 할머니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좀 학대를 받았다든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맡으셨나 보죠. 그때는 그런 아이들은 글 속에 그런 게 나오고요. 할머니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은 아이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글 속에 진짜 맨드라미 같은 그런 향기가 풍겨져요. 그래서 노년 육아는 이렇게 아이의 인성에 엄마 이상으로 많은 것을 끼치는데 이 사회가 노년 육아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방관하듯이 하나도 이렇게 문제화된다 그럴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라도 좀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요즘은 사실은 이제 그 결혼과 함께 아이를 낳으면 왜일까?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맡기냐, 친정어머니에게 맡기냐가 진짜 누구나의 관건이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친정엄마가 보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아민이도 외할머니가 보셨어요. 정말 그분들에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연관되는 점인데요.
너무나 귀한 사람을 키우고 있다. 손주가 아니고 손녀가만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바르고 행복하고 정정당당하게 잘 커가는 한 인격체를 키우는데 기여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 너무 힘든데 그런 분들은 조금 내가 뭐랄까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봉헌한다 못했다면 그런 생각으로 임하면 또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